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링블링블랙입니다. 제가 최근에 주유소를 가보니까 기름값이 어느덧 2,000원을 넘었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주유소에 갔을 때 1,950원 이 정도의 기름을 넣었었던 것 같은데 어느덧 2,000원을 돌파해버렸습니다. 그만큼 국제유가 상승세가 가파르다, 인플레이션이 심각하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차를 끌고 다니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밖에 없을 거라 봅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기름값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가격이 오르는 현상을 의미하는 건데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식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식당의 음식값도 오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당연히 식당을 가지 않고 집에서 밥을 해 먹겠죠. 물가가 오르면 자기 주변부터 아끼기 때문이죠. 이렇게 되면 결국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면서 글로벌 경기 둔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의 물가 상승에 대해서 심각하게 경고를 날리고 있습니다. 월가의 형제인 다이먼 JP 모건 CEO는 전쟁과 긴축발 허리케인이 닥친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허리케인은 바로 저 길 아래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그게 작은 규모인지 큰 규모인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게 좋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재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잡기 위해선 연준이 긴축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번 긴축은 과거 긴축과 달리 각국의 중앙은행과 시중은행, 외환거래업체들이 시장에 풀릴 미국 국채를 충분히 흡수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면서 거대한 변동성에 대비를 해야 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티븐 로치 미국 예일대 석좌 교수는 파월 연준 의장의 대응이 너무 늦었다. 40년 만에 고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빠르게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은 경기 침체가 유발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재 파월 형님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경제를 연착륙시키려고 노력 중입니다. 하지만 이 교수님은 그것은 연준의 희망일 뿐 가능성은 바늘 구멍만큼 작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전문가들이 전쟁 때문에 물가가 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전쟁은 2월 달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고, 물가를 보면 1월 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이미 전년 동월 대비 7.5% 증가한 상태로 연준의 목표치를 훨씬 뛰어넘은 상태라고 했습니다. 즉 지금은 돈풀기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물가가 뛰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부터 여러 전문가들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 7일이었죠. 6월 7일에 세계은행은 많은 나라들이 경기 침체를 피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작년에 세계 경제는 5.7% 상승했는데요. 올해에는 2.9% 정도 상승할 것이라면서 기존의 2022년도 전망치 4.1%보다 성장률을 훨씬 하향 조정시켰습니다. 지금의 성장 전망치는 작년 대비 반토막난 수준이네요. 그러면서 세계은행 역시 스태그플레이션을 언급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1970년대에 저성장과 고물가 현상이 결합된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 많은 나라들이 피해를 입었었는데 지금 현재에도 이러한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를 공포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1970, 80년대 미국의 기준금리를 보면은 이때 미국의 기준금리가 20%까지 올라갔었죠. 기준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당연히 실물 경제는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준금리는 0.75% 수준입니다. 연준의 타겟치는 2.5%, 요 정도 수준이죠. 그리고 심하면 3%까지 올라간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솔직히 40년 전처럼 기준금리가 20%까지 올라간다? 이것은 약간 힘들어 보이고요. 현재 연준의 타겟치인 2.5에서 3%, 요 정도 선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플레가 더 심각해지면은 그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볼 문제라고 보고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현재 S&P 500 지수를 볼까요? S&P 500 지수는 3,800을 지지하면서 지금은 4,150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직전 저점인 3,800을 강하게 지지하고 있다? 쌍바닥을 그렸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S&P 500 지수가 이렇게 버티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것은 10년 기대 인플레이션 차트입니다. 연준에서 물가 상승률 뿐만 아니라 10년 기대 인플레이션도 금리 인상을 하는데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10년 기대 인플레이션 값이 올라가면은 금리 인상에 대해서 강경한 발언을 하고요. 기대 인플레 값이 떨어지면은 금리 인상에 대해서 약한 발언을 합니다. 5월달 들어서 주가가 흔들리면서 10년 기대 인플레 값이 떨어지자 9월달에는 금리 인상을 멈출 수 있다, 내년에는 오히려 금리를 내릴 수 있다, 이렇게 시장에 떡밥을 던지곤 했었습니다. 하지만 기대 인플레 값이 바닥을 찍고 5월 말 6월 초에 반등을 하기 시작하자 월러 연준 이사는 향후 몇 번 더 기준금리를 0.5%씩 인상해야 된다,
강력한 매파적인 발언을 했고요. 6월 초에 연준의 2인자인 브레이너드 부의장은 9월 달에 금리 인상을 쉬어가는 게 아니라 9월 달에도 0.5% 올려야 된다. 이렇게 강한 매파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뿐이지만 기대 인플레 값이 살짝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약간의 희망에 환호를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공유드렸듯이 세계은행에서 글로벌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시켰습니다. 이것은 곧 안전자산인 국채에 대한 선호 현상을 불러올 수가 있겠죠. 즉 국채금리 하락, 국채 가격 상승을 불러올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3%를 넘어갔었던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다시 아래로 떨어지자 조달금리 하락으로 인한 성장주들이 강하게 환호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즉 아직은 바이더딥 심리가 살아있다. 투자자들은 악재 속에서 희망을 찾고자 한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달러 인덱스를 보겠습니다. 2022년 연초에만 해도 달러 인덱스가 94, 95 여기에서 왔다 갔다 움직이고 있었는데 어느덧 102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달러 인덱스가 95에서 105까지 올라왔었던 배경에는 지금 물가 상승이 심각하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에서는 빅 스텝, 자이언트 스텝 이런 것을 하면서 연말에는 기준금리를 2.5에서 3%, 요 정도에는 위치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강력한 매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달러가 깜짝 놀라면서 달러 인덱스가 105까지 올라갔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몇몇 연준위원들이 완화적인 발언을 하면서 달러 인덱스는 다시 101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 월러 연준 이사를 비롯한 몇몇 위원들이 강경한 발언을 하자 다시 한번 달러 인덱스는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달러 인덱스가 과거처럼 그렇게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진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달에 물가가 피크를 한번 쳤잖아. 그런데 무슨 금리 인상이야? 러시아 전쟁이 심각하다고? 심각해져 봤자지. 지금 중국에서 락다운 해제하면서 공급망 문제도 조금씩 해소되고 있잖아. 기준금리 올려봤자, 많이 올려봤자 3% 이 정도 아니야? 3% 금리 인상 충격은 몇 주 전에 이미 겪었던 일이잖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달러의 상승세가 주춤주춤 거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증시 입장에서는 매우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준 위원들이 공포스러운 발언을 하면서 사람들 입장에서 기준금리 3%는 갈 수 있어. 이러한 생각이 머릿속에 딱 박혀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어떠한지 패드 워치를 통해서 기준금리 상황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6월 연준회의 때 기준금리 인상 확률에 대해서 사람들이 투표한 것인데요. 6월 달에는 0.5% 금리를 올릴 확률이 97.2% 압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7월 달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7월 달 역시 0.5% 빅스텝을 보여줄 가능성을 87.6%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깊게 볼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7월 연준회의에서 0.75%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확률 역시 꾸준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확률이 4.7%에 불과했었는데 지금은 12%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인플레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다. 이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이번에는 연말에는 과연 기준금리가 어떻게 될지 이것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2.5%에서 3%, 요 정도 금리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12월 연준회의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상대로 2.5에서 3% 사이에서 기준금리가 놓을 가능성을 높게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3%까지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죠. 일주일 전에만 해도 기준금리가 3%의 가능성이 3.7%로 베팅이 되고 있었는데 지금은 22.1%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시장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 3%까지는 견딜 수 있어. 이것은 우리가 각오했던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느 정도 시장은 인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인데요. 지난달에 8.3%를 한번 찍었고요. 5월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8.1% 정도 나오지 않을까.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다가오는 6월 10일에 발표가 되니까 이 지표에 따라서 시장의 흐름이 결정될 거라 봅니다. 물가가 생각보다 높게 나오면 금리 인상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면서 증시의 조정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반대라면 증시의 진정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심했었던 1970년대, 80년대 미국의 다우 지수를 보겠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심하다고 하는데 미국의 다우 지수가 오히려 올라가는 게 보이지 않나요? 약간 이상하지 않나요? 지금으로 따지면 무슨 경제 위기 온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법도 한데 이때 당시에 미국 증시는 오히려 견고하게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때 당시 기준금리가 20%대였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예금금리는 30%가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미국 증시에 투자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았습니다. 즉, 상대적으로 주식에 투자했다면 수익을 덜 봤다, 이런 개념이지 경제 위기를 맞이하면서 증시가 폭락한다, 이런 개념까지는 염두에 두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절대값입니다. 이전 그래프는 전년 동월 대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표시했다면 이번에는 소비자 물가지수 그 자체를 표기한 것입니다. 현재 물가가 꽤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팬데믹 대비해서 이렇게나 올라간 상황이죠. 그런데 이 물가지수를 과거처럼 팬데믹 이전으로 낮출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팬데믹 같은 경제 위기 상황이 왔어도 물가지수가 이 정도만 줄었어요. 그런데 이것보다 몇 배 더 물가를 낮춘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경제 위기가 대공황으로는 그치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떨어지는 데는 시간이 꽤 걸린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께 설명드릴 수 있는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현재 연준의 과도한 부양책으로 인해서 물가가 이렇게 뛰었죠. 그렇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도 앞으로 과도한 부양책은 무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주 위주보다는 다른 섹터도 골고루 담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몇 달 동안 지속적으로 강조드리는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증시 하락에 베팅해서 현금화 시키지 마시고요. 무조건 성장주가 아니라 원자재 관련주, 에너지 관련주, 친환경 관련주, 유틸리티 관련주, 이런 식으로 섹터를 다변화해서 골고루 담으시는 것을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면은 인플레 역시 지속될 거라 보고요. 그렇다면 경제 위기보다는 좀 더 분배를 더욱더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상황이 변하면 제가 그때 맞춰서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